누군가의 과거 성 파트너 수를 알아내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과거 성 파트너 수가 궁금할 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호기심일 수도 있고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그 숫자 자체가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된 방식으로 그 숫자를 쫓는다면 진솔한 대화는 연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서로는 알 수 없는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 과거 성 파트너 수는 그대의 행동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자신감, 접근 방식, 과거 이야기, 혹은 침묵을 관찰하며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을지 추측해보려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성적인 과거가 명확한 흔적을 남긴다고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편안하고 내성적이고 긴장하고 경험이 많고 어색하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하고 죄심스럽다면 그것이 정확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심리학에서는 이를 얇은 조각 판단이라고 부르며 수치심, 친밀감,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신뢰할 수 없는 판단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신뢰, 애착 불안, 문화적 배경, 과거의 상처,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신경 상태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조용하고 경계심이 많을 수도 있고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자신감 넘치고 장난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간단합니다. 성격을 증거로 삼지 마세요. 대신 지금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패턴에 주목하세요. 계획이 바뀌었을 때 솔직하나요? 거절했을 때 당신을 벌주지 않고 존중해주나요? 성, 건강, 그리고 경계에 대해 성숙하게 이야기하나요? 이러한 신호들은 추측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답을 묻기 전에 왜 그 답이 중요한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실제로 왜 알고 싶어 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피하는 이유는 원래 질문보다 더 솔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몇 명과 관계를 맺어봤어? 라고 묻는 것이 내가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할까봐 두려워, 또는 우리가 친밀감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는지 알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 이면에 숨겨진 두려움에 따라 다르게 다가옵니다. 성 건강에게 묻는 거라면 검사, 팀, 관계의 독점성, 그리고 최근의 위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가치관에 대해 묻는 거라면 단순히 얼마나 자주 했는지가 아니라 서로에게 섹스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불안감 때문에 묻는 거라면 단순히 횟수를 묻는 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안심을 구하는 행위는 오히려 편도체를 자극할 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고백이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 둘 다 친밀감, 헌신, 그리고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 문장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마치 신문을 받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자기 성찰로 바뀌는 거죠. 세 번째, 연기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대답하기도 전에 판단받는다고 느끼면 얼마나 빨리 마음의 문을 닫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래서 질문의 표현 방식보다 질문하는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질문이 마치 시험처럼 들리면 상대방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숫자가 너무 많을지, 너무 적을지, 너무 이상할지, 너무 많을지, 너무 적을지 고민하게 되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수치심은 고백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기 공개와 관계 신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궁지에 몰렸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더 정확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니 마치 재판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듯이 묻지 마세요. 어려운 진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물어보세요. 언젠가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솔직함과 건강이 저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고 잠시 멈추세요.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상대방이 성숙하게 반응하는지, 방어적으로 반응하는지, 호기심을 보이는지, 아니면 비난하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정확한 횟수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검사받은 시기는 언제인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독점 관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등을 물어보세요. 진실에는 덫이 아니라 문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명확함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호기심과 불안감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봅시다. 네 번째 요점. 성 건강은 단순히 성생활 횟수 이상의 것을 알려줍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갈 때 대화의 흐름이 바뀌나요? 그 순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숫자에 대해 논쟁하면서도 당신의 몸과 마음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부사항은 회피합니다. 그건 호기심이 아니라 회피일 뿐입니다. 성생활 이력은 현재의 책임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검사, 피임, 콘돔 사용, 상대방과의 독점, 그리고 동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들입니다. 클래미디아, 임질, HIV, 단순포진 바이러스, HPV, 매독은 상대방의 횟수가 당신에게 용납될 만한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시기, 피임 방법, 노출 위험, 그리고 후속 조치입니다. 그러니 대화를 차갑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접근하세요. 성관계를 갖기 전에 우리 둘 다 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편안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불쾌해한다면 그 반응에 귀 기울이세요. 만약 상대방이 존중한다면 함께 검사 일정을 잡고 결과를 차분하게 공유하고 욕망이 모든 것을 흐리게 하기 전에 경계를 정하세요. 후회를 막는 것은 투명함이 자신에게 불편함을 줄지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올바른 대화는 친밀감을 덜 낭만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지 알려주세요. 누군가의 과거에 대해 수치심, 통제 또는 판단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존중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5번째 요점. 상대방의 반응은 답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 똑같은 숫자라도 두 사람에게서 들으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솔직하고 맥락을 설명하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경멸, 회피 또는 질문한 당신을 하찮게 여기려는 의도로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아마 놀라실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답변의 내용과 답변을 둘러싼 감정 조절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정보입니다. 어조, 일관성, 책임감, 그리고 관계 회복에 주목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정확한 수치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건강, 가치관,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경계 설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당신을 조롱하거나 공격하거나 먼저 밝히라고 압박하거나 당신이 관심을 갖는다는 이유로 당신을 바란다면 그것은 사생활 존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명확한 이해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과거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건강한 대화 방식은 단순히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정직함, 안정감, 그리고 존중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함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공간은 데이트의 추측 게임이 아닌 자신과 자신의 경계,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6번째 요점.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털어놓고 신뢰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답한 후에도 여전히 확신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만 정작 마주하는 순간은 드뭅니다.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 건강, 가치관, 그리고 관계의 독점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쳐 확신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최종 답은 간단하지만 불편합니다. 진실이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전화번호는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두려움을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그것을 인지한다는 것은 본능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갓게서 회복할 수 있는 암호처럼 여기는 것을 멈추고 현재 그 사람의 정직함, 성숙함,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이 어떤 모습인지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매력은 추측으로 확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 두려움, 그리고 자존감을 두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보기 시작하면 보통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이 매력적이지만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신호들,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묘하게 반응하는 방식, 당신이 간과하기 쉬운 신호들, 그리고 왜 당신이 늘 곁에 있었지만 알아채지 못하는 증거들을 분석합니다.